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해에 대한 교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차 시에는 학습 윤리와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담당 교수는 정형도이고요. 강의 개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그 중심에 있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배우는 여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수업 방식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매주 2개 차시가 업로드 될 겁니다. 한 차시당 25분의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한 학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이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수 정보를 추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개념 이해와 능력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무 활용하게 되겠죠. 이겨서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는 AI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주차의 학습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주차에서 7주차까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빅데이터 개념을 알게 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이것을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중간고사는 차시당 1차시와 2차시가 있죠. 2차시에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시험을 치고 난 다음 9주차에서 14주차의 수업에서는 산업 분야별 활용을 하게 되겠죠. AI의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15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말고사인 40점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1주차와 2주차가 있는데 1주차는 수업을 하고 2주차는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출석에 20점을 계산하게 되는데 출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주차에 수업을 다 듣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업을 다 듣게 되면 출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 1주차의 수업을 듣지 않고 2주차나 3주차 학기 중에서 듣게 되면 이것은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결석 처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각이 3번 있으면 결석이 1번이 됩니다. 한 번 결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결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7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적이 F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학습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라면 여러분들의 상식이죠. 사회적 상식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용되는 건데 이 대학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 윤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수강이나 과제나 시험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가지고 있죠.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진정한 학습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을 올바른 태도를 익혀야 여러분들이 학습 윤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정직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예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윤리의 개념이 많죠.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에서는 요즘 AI 윤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I 윤리가 학교의 학습 윤리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표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이나 데이터 등을 출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마치 자기가 생성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출처 없이 타인의 글의 일부나 전부를 가져온, 예를 들어서 한 단락이 있습니다. 이 단락 전체를 다 가져오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표절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줄을 달면 됩니다.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나 붙여넣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자료를 짜집기, 즉 A의 글과 B의 글을 짜집기해서 A 플러스 B라는 글을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절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출처 없는 표, 그래프나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이 표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겁니다.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을 위조라고 되겠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실험하지 않은 것을 실험한 것처럼 생성해내고 설문지를 돌리지 않는 것을 설문지를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 읽지 않는 책을 인용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위조라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의 재료나 장비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이나 누락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변조라고 하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데이터의 수치의 조작이라든지 유리한 결과를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다. 가제의 부정거래와 중복 제출 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제와 부정거래 및 중복 제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학습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가제물을 판매 대행하는 사이트에서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도, 타인에게 가제물을 주거나 타인의 가제물을 받아서 제출하는 행위도 부정이라고 하고 있죠. 중복 제출입니다. 중복 제출은 뭐냐면 이전에 제출했던 A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제만 조금 바르고 제목도 다르게 해서 내용은 그대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중복 제출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제출되었던 가제물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습 과정에서는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 또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에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되죠. 근데 이거 AI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면 AI가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데 AI를 작성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AI 활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해야 됩니다. 제미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검색을 했다. 이걸 여러분들은 명시하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 AI는 시험 중에는 AI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I 활용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는 여러분들은 도구라고만 생각하십시오. 부정행위 및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부정행위라는 것은 컨닝, 대리시험, 미성인 자료, 답안지 교환, 통신기기 등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죠. 처벌은 시험 칠 때 이 해당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모든 그 과목이 F 처리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되면 학칙에 따라서 징계의 여부가 부과하게 되겠죠. 절차는 시험 칠 때 절차 적발됐어요. 적발되면 학생은 퇴출이 되겠죠. 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감독 교수가 이 부정행위라고 적어서 제출하게 되겠죠. 적어서 제출하면 교무에서는 이것을 인사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F 처리와 다른 정직이나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될 겁니다. 데이터의 혁명의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데이터를 폭발하기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수립 채집입니다. 이때는 기록이 없어요. 없던 게 농경사회에 오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수확했다, 어떻게 했다는 의미의 개념이 있죠.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생산 기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기록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4차 산업에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 채집 시대를 보겠습니다. 약 2,50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에서는 주로 이동해서 산양과 채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나의 전달의 의미 개념이 있는데 이게서는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벽화는 라코스 알미타이 하는 벽화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농경혁명 시대입니다. 신석기죠. 신석기는 약 1만 년 전인데 여기 그림 보면 막 점토의 그림도 막 그리죠. 그래서 이 점토의 그림을 그린 것은 하나의 글을 의미하게 되겠죠. 정착 생활에서 농업과 목축이 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 잉여 생산분이 있어서 문화 발생이 되고 이게 문자가 발명이 되겠죠. 설형 문자와 상형 문자, 여러분들 설형 문자, 사형 문자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데이터의 시작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기록 등의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생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1차 산업혁명입니다. 1760년대부터 1840년이죠. 이게는 전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기계화와 공장 생산의 시스템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때 섬유 산업의 발전에 철도 발전이 되고 전기기관이 있다 보니까 철도가 급속하게 발전이 됐죠. 이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생산 기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적는 데가 어디냐면 종이에 적게 되겠죠. 즉 장부 중심의 아날로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자, 1차 산업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이 동물의 힘이나 인간이나 동물의 힘이 기계의 힘으로 바뀌게 됐죠. 소수 숙련공이 왜냐하면 기계의 힘을 받게 되니까 다수 1번 노동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회적 변화에서는 농촌 중심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노동자 계급이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대량 생산 및 생산성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는 거죠. 철도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식민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은 전기입니다. 전기의 발견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1870년대에서 1914 에너지의 전환으로 전기기관에서 효율적인 전기 모터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산업의 확장에서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산업이라든지 이런 전신의 의미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1904년을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다음 포디전과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헨리 포드가 혁신적인 컨베이트를 만들었죠. 옛날에는 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와서 계속했는데 이 차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흘러가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써가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디즘이라고 하게 됩니다. 핵심 원리는 부품의 표준화와 작업 공정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결과로서는 생산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포디즘은 차 한 대 만들어낼 때는 약 12시간 걸리던 것이 이 콤비 벨트에 의해서는 약 9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진화입니다. 데이터에 기록의 체계죠. 이 타자기는 종이에다가 문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탄생이 되는 거죠. 생산이라든지 재고라든지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성이 정대하게 되니까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록의 방식입니다. 타자기 보급에 의해서 문서 작성이 속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종이 문서의 형태, 즉 아날로그의 형태로서 되어 있다는 거죠. 검색과 분석의 물리적인 제약을 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색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 것이겠죠. 3차 산업의 혁명입니다. 정보혁명이라죠. 3차 산업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식 정보 사이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디지털의 여명은 아날로그 정보가 0, 1의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글자를 쓴다 하는 것을 아날로그는 뭐 01, 001 이렇게 데이터를 바뀌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6년대에서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무게는 30톤이고 방 하나 크기의 거대한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토산 KR 레귤라는 의미의 개념이죠. 이것이 바로 진공관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트랜지스터와 집적 회로의 발명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1980년대의 PC를 의미하고 있죠. IBM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윈도우 OS 등장에 여러분들은 이 개인 PC를 사용하게 되는 역사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인터넷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에서는 연결된 A와 B에서 막 이렇게 연결되죠.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옛날에는 전화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라인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WWW라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1990년대에 만들어지게 됐죠. 공유의 시작은 팀 비너스 리의 WW의 발명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었다는 것이겠죠. 생활의 변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메일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전자 상거래 등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의미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디지털합니다. 옛날에는 이 문자의 아날로그에서 0100으로 바뀌게 된 것을 컴퓨터가 읽어들게 되겠죠. 형태는 변하는 종이의 장부가 엑셀이나 이 데이터로 바뀌게 되죠. 편지는 뭐로 바뀌었죠? 이메일로.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 복제 등이 기계적으로 용이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결과는 인터넷으로 통한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4차 산업의 혁명에서는 초연결과의 초지능입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으로서 자동차가 제어되고 집에 제어가 되죠. 이 데이터를 하늘로 올리는 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워치의 워러블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 CPS, 즉 핵심의 키워드의 하이퍼 커넥티브, 그 다음 초지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개념을 가진 4차 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손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SNS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등의 데이터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IoT, 즉 사물 인터넷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이터 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을 끄고 켜고 차를 시동 걸고 그 다음 전자레인지를 쓰고 온도를 올려주고 하는 것들을 다 사물 인터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데이터의 폭발적, 즉 빅데이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핸드폰에 전화, 기상, 핸드폰으로 매일 일기를 보게 되겠죠. 그 다음 밥 먹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차량을 타러 가는 의미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차량을 타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뭘 봤다는 것이 나오게 됐죠. 그 다음 수업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집에 돌아갈 때 이런 것들이 쫙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사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2.5 큐니틸리언이라는 바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이거 가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전 세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5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 저장, 분석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겠죠. SNS 게시된 게시물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 기록들, 그 다음 IoT 센서 등이 여러분들은 수집, 저장,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빅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이 데이터들을 확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생성해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AI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즉 AI라는 의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AI의 핵심 기능입니다. AI는 학습을 합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학습하는 것을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데이터의 학습들을,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이런 어떤 규칙적인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런 패턴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데이터 속에서 인간을 찾아내기 힘든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을 패턴 발견이라고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학습과 패턴 발견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혁명의 흐름과의 데이터. 자, 농경혁명입니다. 기록이죠. 1차 산업에서는 생산 기록, 즉 종이에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겠죠. 2차 산업은 기록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생산량이 얼마고 뭐가 어떻게 하는. 그럼 3차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이 숫자가 디지털의 의미의 개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빅데이터와 AI 산업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시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1차시는 학습윤리와 정직한 학업 태도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수립 채집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데이터의 진화 과정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됐죠.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의 혁명의 특징인 심화인 변화하는 세상과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점검.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표절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농경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순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AI와 어떤 관계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가지 모두 답할 수 있다면 1차 시 학습을 완료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렵다면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